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그러니까 원래 이 핵무기라는 것은 서로가 쏘면은 끝이다. 우리가 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쏘면은 상대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끝이다. 이것이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네, 지금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여야 설전의 장이 되고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비상시국에 폭로성 발언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말로 최순실, 비선 실시 여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 핵 포기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 무장론이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미래를 보는 그 예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남다른 안목으로 정치판을 꿰뚫고 있는 이분 소설은 정말 사실 같습니다. 김진명 소설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하실 얘기 많죠.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좀 대세는 좀 하는 쪽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22년 전에 핵 소설을 쓴 거죠. 네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한, 북한,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핵으로 인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그 프레임을 짜두었었는데, 그게 그대로 되고 있죠.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핵 무장론은 당장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왜 우리가 북한 핵에 저렇게 떨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강력한 핵을 갖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도 핵을 갖자 하는 것은 일단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역사를 크게 보면은 반민족적이죠. 네? 핵을 갖는 게 반민족적이다. 반민족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더 크게 우리는 보면 그렇죠.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5천 년을 같이 이어온 민족이고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것도 반민족적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저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현대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기본인가 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취하든 간에 그 자신들의 국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전 세계에서 북한이 그 점에서 제일 못한데 북한을 우리가 무슨 똑같은 상대로 이렇게 이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고 이것은 옳지가 않죠. 다만 현실이 우리가 이 북한과 공연히 그 끝없이 전투적 상황으로 충돌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만큼 인정한다 뿐이지 우리가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도 반민족적 아니냐 그런 것은 맞지가 않겠죠. 우리가 핵을 가지면 반민족적 행위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 큰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사로 보면은 동족 간에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동족이라고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동족 맞죠? 그 동족 간에 핵전쟁을 하자는 그런 졸렬하고 유치한 발상으로 나가면 안 되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핵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하고 힘을 합치는 모든 나라들, 요즘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만큼은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일본은 말할 네. 것도 없고 그 모든 나라들하고 이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다 끊는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핵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썼던 소설이 이 한반도라든지 12.6이란 제목이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 남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미국이 한국과 가졌던 모든 우호 관계를 다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 문제지만 네. 남한도 핵을 가지고 북한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남북 문제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너희 핵 가진 나라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핵 무장론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언제 쓰겠어요? 북한에다가 우리가 핵을 먼저 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쐈을 때에 한 발만 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을 쏜다 하면은 그것은 수십 정말 발 쏘죠.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걸 끝장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가진 핵을 다 쏜다고 봤을 때 네. 핵을 20발, 30발, 좀 있으면 100발 가진다 그러는데 네. 그 100발을 다 맞고 우리가 핵을 쏘자는 얘기입니까? 이 핵 무장론이라는 것은 핵과 핵으로 한반도에 무슨 해법을 내자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생각이 짧아요. 옳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생각이 좀 길고 깊은 거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죠. 미국과 더불어서 현재 네. 한국 방위는 미국과 같이 하는 거니까 네. 또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쏠 수 있는 쏘는 그 상황을 네.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아, 그래서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쏘기 전에 그것을 다 이 핵을 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제거하는 것이 맞지. 선타격. 핵 맞은 다음에 핵으로 보복하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바다에서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이 쏘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핵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 진실보다도 너무 그 뉴스에 맞게 마구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핵무기라는 것은 일단 쓸 때까지 보통 상황에서는 아무렇게나 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저쪽도 쏘면 끝이기 때문에. 그걸 쏠 때까지 북한도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 빠져야 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봐도 중국이 1965년에 핵 개발에 성공했지만 네. 거의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 지도자가 핵을 쏴라 하고 실제로 핵이 날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인 디펜스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이 속도전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은 상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핵을 쏘는 상황으로 간다라든지 네. 또는 심지어는 그 핵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다든지 그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 놓으면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핵을 갖게 되면은 아마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 우리 한국과 더불어서 이 남북 간의 군사 대결에 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심리거든요. 미국이 같이 한다는 심리거든요. 네. 그 심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대치 구도에서 북한이 뭘 해도 경제 개발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핵 개발을 한다 하면은 그런 정신적 자산을 비롯해서 그 기타의 모든 군사적 자산을 우리가 다 잃는 건데 그렇게 이 아주 외길로 가겠다. 그것은 옳지가 않죠. 다만 네. 지금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을 무조건 탓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여기서 그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문제는 미국이 네. 이거 그냥 있으면은 안 되겠다. 한국이 아주 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더 한국에 안심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소위 그 확장 억제라는 것도 요즘 들어서 자꾸 그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이 얘기를 할 만한 거지,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가야 될 우리가 이 북한을 상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절대 아니죠. 전술핵 그런 배치 이걸 좀 감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전술핵 배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지금 야당에서도 전술핵 배치가 네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술핵 배치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여기 갖다 그렇죠. 놓자는 한국에 갖다 거잖아요. 놓자는 얘기죠. 예. 그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에 그럼 이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꼼짝을 못 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핵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 안 갖다 놔도 괌에도 천지로 있고 네. 이 해상에도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행기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걸 꼭 한국 육지에 갖다 놔야만 쓰는 건 아니죠. 항공모함에도 핵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언제든지 핵이라는 거는 필요만 하면은 몇 시간 만에 오는 거고, 네. 뭐 요즘 뭐 2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을 꼭 한국에 갖다 놓고 하자라는 것은 네. 옳지가 않은 거죠. 사실상 전술핵이 있다고 봐야 되죠. 미국이 한미 동맹 상황에서는. 뭐 지금 비행기들이 자꾸 괌에서 B1B라든지 네. B2라든지 B50이라든지 날아오는 것은 네. 그것이 그냥 이 재래식 폭탄 몇 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오면은 핵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꼭 대한민국 육지에 핵폭탄을 갖다 놓지 놓을 필요는 없다.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해했습니다. 그 상황에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연평도 폭격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이제 국지전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대화를 또 단절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젠간 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대화할 때 이제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랑 뭔가 우위에 서게 될 거라고요, 심리적으로. 예. 그 연평도 공격이 됐을 때 지난번 MB 때는 우리가 공격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계속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자는 거죠. 네. 국지전이 발생할 수 예, 있는 예. 걸 가정하고요. 예. 가정하고. 예. 우리가 만약에 공격하는데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내가 현역 장성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일단 지금 우리 한국 방위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 한국군만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국지전이 됐든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됐든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한미 동맹. 훈련을 같이 하고 한국은 현재 이렇게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달라지겠죠. 좀 더 우리가 군사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모든 사회의 방향, 경제를 비롯해서 교육까지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미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지금 언제든지 우리는 핵도 가지고 있고 더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임해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졌으니까 우리가 위축된다 하는 그런 군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핵이 있으면 여기 주먹이 굉장히 큰 완펀치가 있으면 그 연평도 한 대 맞을 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이 미군의 모든 무기와 우리가 같이 대처한다 이것인데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쏘는 즉시
전 세계 모든 나라하고 적이 되기 때문에 네. 핵을 쏘지 못한다 하는 가정하에 그리고 네. 핵을 쏘려고 하면 우리가 미국과 같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 본토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뭡니까? 심지어는 북한이 핵을 쏘든 안 쏘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 미국의 폭격기와 네. 미 공정대가 날아가서 폭격기가 모든 핵시설을 부수고 그다음에 공정대가 약 15,000, 2만 명이 미국에 이 북한에 주둔해야 된다. 그 경우에 중국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까지 지금 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너무 고루하게 네. 너무 그 짧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명나라 믿고 있다가요. 예. 임진왜란도 났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도 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한미 동맹에 그것은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역사적 진리는 네. 언제나 이 자강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져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 형편에 비해서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자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모든 나라, 모든 서민들이 허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국방비는 계속 증액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한다 해서 더 이제 무기를 많이 사와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아. 국가라는 것은 한쪽만 비대하게 이렇게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나라라는 건 이 국민들의 살림을 살려야죠. 그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핵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이제 시각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핵은 우리나라가 결심을 하면은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우리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군사를 빼겠다 그랬을 때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에 미국이 사단 하나를 뺐잖아요. 네. 그때 바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네. 시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 이 느슨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어떤 이 군사를 뺀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가 빨리 그때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의주시할 때죠. 반대로 지금은 미국이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자꾸 핵 개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가가 지금 이 나가야 될 방향을 네. 그 오도할 수 있어요. 네. 미국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죠? 이 한국으로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공화당 정부하고 안보에 훨씬 더 긴밀했어요.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캠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지금 뭡니까? 이 미국이 자꾸 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것을 전부 외국에다가 이렇게 지금 씌우면서 이 미국인들의 분노를 끌어일으켜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전부 극단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스템상으로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방위비, 네. 분담. 하고, 네. 네. 그거는 높였겠죠. 방위비하고 보호무역.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하면서 이제 매해 얻고 있는 흑자가 약 150억, 2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올려달라는 게 이제 한 5억 달러 이런 정도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 미국한테 우리가 영원히 흑자만 보고 너희는 우리한테 그 수입원도 되고 그리고 생명재산 바쳐서 지키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은 거죠. 네. 다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김정은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네. 불과 햄버거 일주일 먹으면서. 만에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보통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양극단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장사꾼 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딜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아. 그걸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 공화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컨서버티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죠. 보수적인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지율 1%인 사람이 있게 되기까지는 그 온갖 그런 자극적인 방법을 써서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이 힐러리가 될 걸로들 보고 있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1%, 1.5% 차이로 갈릴 공산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나쁜 반응을 계속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옳지가 않고 네. 대비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딜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참모들도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누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상들 간의 미팅에서 네. 아주 이 확실한 뭐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내년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고 1월 20일 날 하는 그 이노기레이션 어드레스가 아주 중요해요. 그 취임식 연설. 네.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청와대가 총비상으로 들어가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이 연습을 해가지고 네. 트럼프하고 1대1로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걸 하기에 오히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윤병세 장관을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런 식은 큰일 직접 나는 겁니다. 박근혜 직접. 박근혜 직접 해야 돼. 아. 숙제가 생긴 거죠. 네.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요. 예.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막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반기문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네. 반기문 총장이 이제 이 한국의 대선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 이 문재인이다, 이 안철수, 이 박원순, 뭐 안철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박원순이 확고부동한 민주당에 가서 뭘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후보가 없어 보이는 새누리당으로 굉장히 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아, 박원순도 문재인도 아니죠. 이 반기문. 반기문. 그렇죠. 반기문이 네. 새누리당으로 당연히 오고 하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그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박근혜를 심판해 가지고 엉망이 됐지만 네. 그다음에 이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박 일변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새누리당에서 이 박근혜는 그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의 지존이에요. 네. 레임덕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아주 운 좋게 네. 개성공단을 닫는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지만 네. 김정은이 오차핵 실험 등등 해가지고 네. 오히려 그것이 잘한 것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운이 좋은 네. 사람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박근혜가. 그렇기 네. 때문에 반기문이 이 착근을 하려면은 이 박근혜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 언론들이 항상 박근혜, 반기문이 늘 미국에서 같이 있고 이런 사진 뭐 대화 네. 나누고 친한 모습 좋은 많이 것만 보이죠. 네. 근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에 미국 뉴욕에 가서 국빈이 아니고 그냥 갔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 비중은 인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괜찮은 정치인도 안 나오고 지위 있는 공무원도 안 나오고 과장이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망신스러웠거든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미국 와서 좀 이 예우를 받고 하려면은 허스피탈리티를 받으려면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하고 반기문의 실질적 관계는 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이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친박의 여러 인사들이 반기문 한 거지만 네. 실제 박근혜의 마인드라는 거는 반기문한테 좋은 자리를 줘가지고 한다? 그것은 이 우리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박근혜를 무조건 업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 반기문과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하고 친하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됐고 친박들은 그걸 지레 짐작해서 한다 뿐이지 네. 실제 박근혜하고 반기문의 관계는 친하지 않다.
이 반기문은 상당히 이 박근혜한테 접근하는데 앞으로 애를 많이 겪을 겁니다. 이번 라오스에서 있었던 네, 행사. 정상회의.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에게 따사로운 눈길 한 번 안 주잖아요. 아, 그걸 예리하게 보셨네요. 그건 권력이라는 것은요, 이 선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입니다. 네. 사람이 지지율 좀 높다 그래가지고 초빙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 없어요. 특히 지금 이제 이 남북 이 대결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네. 이 남북 대결 상황에서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인기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찌 됐든 네. 그 전에 불통이다 뭐다 이런 게 오히려 장점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그 무서운 이 국군 통수권자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문이 점점 약화되고 네. 이 박근혜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네. 그 관계는 반기문으로서는 더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박들이 뭘 공격하고 또 그 전에는 뭐 이 반기고 이런 것들은 다 별 큰 의미가 없고 네. 실제 박근혜에게 모든 걸 줘야 이 반기문에게 모든 걸 줘야 될 박근혜의 마음은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곳에 있다. 차갑고 냉랭할 수가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머릿속에 두고 있는 후보는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힌트만 드리자면은 네. 굉장히 자신이 네. 좋아하고 네. 믿고 네.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감은 옵니다. 다음 주에 하시죠.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